지방대 의대 나와서는 지방에서 개업하는 정도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의대가 서열화되고 의대가 차별화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의 의대를 많이 만들어서 지방의 소위 말하면 유권자 중에서 40대 50대들의 표심을 좀 쉽게 말하면 중도에 가깝거나 약간 현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표를 어떻게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러면 서울에는 안 되느냐? 서울이 사실은 교육 여건이 제일 좋은데도 일단 정부가 이렇게 못을 박은 이상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양보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나 그리고 이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국론을 통합시키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이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현 정부와 이제 우호적이고 원만한 대결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의사라는 집단을 돈에 미친, 그러니까 돈 미세라고 하죠. 돈에 미친 새끼라는 뜻으로 막 그렇게 매도하면서 그렇게 적으로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거기서 되게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요, 대형 학원들이 야간반이라든지 뭐 아니면 의대 직장인반 이런 거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입시를 20년 동안 하면서 입시라는 거는 사실상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게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무조건 이건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의대를 135명을 뽑는데 내가 135등 안에 들으려면 누군가는 135등에서 한 명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 옵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 이익을 보면은 누가 손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그래서 그나마 그러려면 제도의 공정성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정책의 수혜자가 있다면요, 일단은 올해 당장 고3들 중에서 내가 서울대 의대를 메이저 의대를 말고 의대면 다 좋다, 의사라는 직업이면 되겠다, 지방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인 사실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성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약간 의대가 성적은 안 돼서 약대나 치대나 뭐 한의대나 수의대는 좀 달라요. 수의대는 좀 매니아틱해서 수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를 안 갑니다. 그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겠고요. 연고대나 서울대 공대 중에서도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근데 연고대나 서울대 공대를 쓰는 애들의 눈높이는 같은 의대라도 조금 서울권 의대, 수도권 의대 쪽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사람이겠고요. 그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서울공대, 연대공대, 고대공대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공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대를 그치려면 한꺼번에 확 늘려가지고 빨리 그냥 그 공대를 위기에 빠뜨려가지고 공대가 빨리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나와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찔끔집을 200명씩 올려가지고 서서히 공대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대에 지금 획기적인 변화를 몰게끔 그런 시도를 하려면은 그런 게 좋다는 의견도 했지만 여하튼 이 나름대로 수혜자와 피해자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보다는 지방 학생들이 지방에서 내신 잘 챙기고 수능도 잘 보는 학생들이 이익을 볼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135명이고 그리고 연세대가 110명이고 고려대가 106명이고 서울권 대학들은 다 100명 가까이 돼요. 이하대만 78명으로 열리기 때문에 가장 적은 건데 100명 내외 그리고 100명에서 130명 내외니까 물론 200명짜리 메가 의대도 생기겠죠. 근데 이들의 값어치가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실 인간 사회에서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적고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건 상식적인 그런 이치잖아요. 순리잖아요. 근데 당연히 지금 서울권 의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서울권 메이저 의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공급은 제한됩니다. 결국에 지방대 의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지방대 의대 나와서는 지방에서 개업하는 정도지, 이런 주장을 의협에서 하는데 저는 뭐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고 그들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님 믿는 편인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 지방에서 의대에 나온다고 해도 걔네들 다 서울로 올라올 거다, 그래서 실패할 거다,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병원에 이름 다른 건데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모 카톨릭대 나왔다는 뜻이죠. 연대 나왔다는 뜻입니다. 병원 이름에.
그리고 성균관이라고 안 붙이고 삼성이라고 붙여요. 아, 이거 성균관대 출신이구나. 아산이라고 붙입니다. 울산대를 안 붙이고 울산대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학교를 밝혀요. 근데 여기에 뭐, 그럼 충북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많이 걱정할 텐데, 내가 설사 전문의까지 따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개업을 하는데, 저 충북대 의대 딱 명패 딱 걸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다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슬프게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 서울의대 나온 의사와 연대의대 나온 의사, 메이저나 의대 나온 의사, 인서울대 나온 의사, 지방 3령 의대 나온 의사, 그리고 지방 사립대 나온 의사, 이런 식으로 서열이 40등부터 1등까지 서가지고 의사들이하고 다 똑같은 의사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은 참 비참하고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내가 지방대 의대를 다니면서 또 서울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재수나 반수하는 경우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튼간 사회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 진짜 서울에서 제대로 영업하고 서울에 있어야지 사실 문화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경제적인 혜택도 그렇고 그 간판을 내가 지방대 어디 나와서 이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사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따지면 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되는 거지만 이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데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서울 올라간다고 서울 여기서 거기 정한다고 다 앞에다 간판에 서울자 들어 그런 병원들이랑 경쟁이 되겠냐?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 정부가 이건 잘하는 거지만 지역 인재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많은 의대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인재를 통해서 이사들을 배출하면 거기에서 결국 남아서 거기에 필수 인력도 결국에 늘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성형외과 보시면 압구정동 성형외과 보세요. 서울 의대 외에는 간판에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 지방 어디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의대 뭐 적어야 했다고 강남에 가지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의협에서 지나친 일종의 의협의 편견인 거고 이 정부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의대가 서열화되고 의대가 차별화된다는 거 그리고 더욱더 상위권 의대에 가기 위한 어떤 투자와 학부모들의 과잉 투자 이제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1,000만 원 쓰면 내가 2,000만 원 쓰고 그럼 경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의대라는 경매 어떤 크리스탈 상품이 있어요. 누가 2,000 불렀어요. 그럼 2,500 부르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면 3,000 부르는 거고 3,500 그럼 이제 1년에 1억 쓰는 사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순위는 치과 의사 그리고 한의사 약사 순이잖아요. 약사는 근데 노동 강도에 비해서 진짜 노동 강도가 의사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데 수입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먹고 의대를 가려고 하면 또 그쪽 자리를 또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공대를 가려는 애들이 이쪽으로 가겠죠. 약대나 치대나 수의대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상 피해를 보는 건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 카이스트, 포스텍, 공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의사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사가 많아지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의사라는 사람이 저는 이제 책에서 제가 쓴 의대 생교 필독서에서 의사의 사명감과 헌신 절대 자녀에게 의사는 돈 많아 보이는 직업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명감과 헌신과 내 적성 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나의 보람으로 여긴다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돈 문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입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사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직업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또 병원 가면 막 의사랑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많이 딸리죠. 실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니까. 근데 이게 실습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지식들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환자도 물론 본인이 환자가 의사의 경우는 좀 다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지금 국민들 많이 아프니까 더 나이가 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이거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4억 개업이가 3, 4억 가져간다는 거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개업이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내가 2, 3억으로 줄어든다. 뭐 어떤 이제 설명에서 의사 선생님을 추정되는 학부모는 저희는 절반 정도 떨어질 거로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의사들은 과잉진료하고 비보험을 자꾸 부려붙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료비는 과잉으로 늘어나고 의사들의 수입은 줄지 않겠죠. 그런 얘기가 만약 알려지면은 의사를 탓하겠죠. 사실 지금도 의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아요. 의사가 부럽고 의사가 되고 싶은 건 내 자녀에게 해당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도는 사실 정치인들이랑 신뢰도랑 거의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그건 의사들이 반성할 몫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의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은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이거 검사합시다 저거 검사합시다 하면서 쓸모없는 거 과잉진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만약에 그 입시 컨설팅 할 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컨설팅 할 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까지 컨설팅을 다 환불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과잉 진료하고 그리고 비보험 막 저거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거 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뭐 슈바이처를 비롯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려는 수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슈바이처나 가장 많이 롤모델은 낭만닥터 김사부고요. 그런 삶을 살려지만 실제 의사 중에 그런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의사라는 직업도 물론 남을 배려하고 어느 정도의 헌신성이 필요한 직업이지만 그들도 일단 직업인 이상 경제적으로 안락한 그리고 10년, 14년 동안 공부했던 어떤 고생한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한 고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 정부도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입시 전문가의 수준에서 벗어난 답변이긴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환자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잠저작은 환자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